다음 소식입니다. 식약처의 생리대 유해성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생리대의 독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피부에 닿는 생리대의 독성 평가를 입으로 먹는 방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방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부에 직접 접촉해 쓰는 생리대. 하지만 식약처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독성 평가 대상은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유해물질이 간 등에 미치는 영향, 즉 입으로 먹었을 때인 경구투여가 기준이 됐습니다. 생리대 독성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입으로 흡수됐을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예민한 부분의 피부잖아요. 그곳이.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피부는 큰 차이가 학계에서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생리대가 직접 닿는 여성 외음부는 독성물질이 입으로 유입됐을 경우보다 취약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념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온 독성은 간을 거치며 30에서 최대 85%까지 해독됩니다. 그러나 여성 생식기의 경우 점막으로 이루어져 일반 피부보다도 혈류량이 많아 독성이 거의 100% 흡수됩니다. 화학물질은 외음부 주변의 임파선과 정맥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그 정맥으로 흡수된 그런 물질들은 바로 자궁 동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궁 내막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리대는 3, 40년간 장기 사용합니다. 미량의 독성물질이라도 오랜 시간 독성이 누적돼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도 생리대 사용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약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출 경로가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그 경구투여를 가정에서 노출량을 산정하거나 독성 평가를 했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난해 식약처의 실험은 발암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에 집중됐습니다. 생리대를 작게 잘라 실험했더니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생리대가 많았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식약처 내부 문건을 보면 당초 발표와 결과가 다릅니다. 핵산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이 대부분 불검출로 나온 발표와 달리 검출된 제품이 늘어납니다. 두 실험의 차이는 시료의 무게, 최종 발표 당시 생리대 시료는 0.1g, 그러나 K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은 0.5g으로 실험한 내용입니다. 왜 유해물질 검출이 적게 나온 실험 결과만 발표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험하는 모든 과정은 0.1g으로 해서 세팅을 했고요. 처음에 0.5g도 해봤겠죠. 그런데 최적의 조건 잡았는 게 이제 0.1g으로. 생리대 한 개의 무게는 5g 정도, 0.1g 시료는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의 검출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료 채취 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생리대를 가위로 자르는 과정에서 휘발성이 강한 유해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VOC가 외부로 방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식약처 실험 과정에서는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전부 또는 일부가 방출되고 난 다음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여성들이 평생 사용하는 생리대는 만여 개에 이릅니다. 생리대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탑시트와 그 아래 흡수체가 있습니다. 흡수체 밑에는 방수 기능을 가진 막이 있고 가장 아랫부분에 고정용 접착제가 붙어 있습니다. 각각에는 강력한 흡수력을 지닌 고분자 물질 폴리아크릴레이트를 비롯해 수백 종의 화학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표백제와 인공색소, 향 등이 추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화학물질 하나하나의 양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도 지난해 개별 화학물질의 검출량을 발표하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화학물질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방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식약처가 내놓은 생리대 위해성 실험 결과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양이 매우 적어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믿어도 될까?
식약처 발표를 기준으로 발암물질 6종의 위해성을 평가하자 기준치 2배를 웃돈 클로로포름을 빼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유해물질 6종이 서로 혼합된 조건을 가정해봤더니 발암 위해성이 안전기준의 최대 3.3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칵테일 효과입니다. 문제는 그런 물질들이 한 물질 괜찮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섞여 있으면 함께 존재하면서 마치 칵테일처럼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가 더 늘어나면 발암 위험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리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은 수백 종류, 부직포 부분에 포함돼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는 대표적 환경 호르몬입니다. 또 생산 과정에서 농약이나 다이옥신 등 부산물이 들어갈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